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과 구독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용지에 바코드 대신에 불법으로 QR코드를 넣은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합니다. QR코드 문제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QR코드 확대 적용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PC방이라든지 클럽, 노래방,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는 사람들에게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 명부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우한폐렴 집단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현재처럼 수기로 출입 기록을 남기기보다는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를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는 QR코드에 관련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감안해서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는 4주간만 보관하고 폐기하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일단 QR코드 출입 명부가 도입되기 시작하면 그 편리성 때문에 정부는 더욱더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 QR코드의 전자출입 명부가 확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한 그런 점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벌써 사람들의 불만은 만만치 않습니다. 노래방 기기 수리업을 오랫동안 해온 한 분은 이렇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지금 수입이 박근혜 탄핵 당시에 20%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QR코드 출입 명부까지 도입되면 정말 밥숟가락을 놓아야 될 지경입니다. 사람들이 찝찝하기 때문에 출입을 삼가할 거라는 것이죠. QR코드 전자출입 명부는 형정 편의성을 고려해서 어떻게든 도입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여건이 압도적인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만 소비자들은 그 찝찝함 때문에 관련 그런 업체의 출입을 당분간은 삼가하게 될 것이고, 또 일단 특정 업종에 도입되게 되면 편리성 때문에 다른 업종으로도 크게 확산돼서 QR코드가 가져오는 또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제시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QR코드의 특성입니다. QR코드는 공개된 자료뿐만 아니고 외관상으로 드러나지 않고 특정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비공개 자료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조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QR코드에 포함된 개인정보와 그 밖의 정보가 결합되면 국민 개개인의 성향을 가진 빅데이터의 확보가 용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개인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계없이 그런 정보를 손에 넣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들을 관리하는 데 큰 이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전문가들이 제기된 사전투표용지에 프린트된 QR코드는 개인정보와 기표정보의 조합에 의해서 국민의 투표 성향을 드러내는 그런 빅데이터로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비밀투표 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장기 집권을 위한 일종의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QR코드와 중국의 인민통제기술입니다. QR코드 활용은 주로 중국의 활용 사례를 참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상당 부분 QR 전체주의가 많은 부분 진행되었습니다. 송재윤 캐나다 맥베스트 교수는 6월 6일 날 조선일보에 기고한 중국의 QR코드 전체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사실 중국 대부분의 도시에서 핸드폰이 없으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간에 검역원들이 체온계를 들이댑니다. 체온 검사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을 내밀어야 됩니다. 모든 휴대폰에는 의무 규정으로 신원 확인 앱이 깔려 있고 휴대폰을 열고 QR코드를 스캔해야만 건물마다 설치된 검역 라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동선은 정부라는 빅브라더의 관제탑에 실시간으로 보고됩니다. 중국이란 국가 권력은 개인의 신상 정보는 물론이고 개인의 움직여 다니는 동선을 낱낱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인민통제 기술, 인민관리 기술이
지금 한국에서 수입되는 시작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QR코드 전체주의의 시작점은 소수민족 통제에서부터 비롯됐습니다. 미국의 뉴스 웹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지난해 11월 25일 날 특별한 기사를 냈습니다. 그것은 국제탐사보도 저널리스트 연합은 11월 24일 날 위구르 이슬람 소수민족에 대한 중국의 탄압을 상세히 기록한 중국 정부의 내부 문서를 공개함과 아울러서 이들 소수민족들에 대한 대규모 감시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라고 폭로했습니다. 이 단체에 따르면 중국은 2017년부터 신장 지역의 위구르 집 현관에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기록된 QR코드를 붙여놓고 그 QR코드 안에는 기본적인 개인신상은 물론이고 정치관, 피임, 전기 사용 등의 각종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또 다른 매체에 따르면 QR코드는 부엌용 칼이라든지 공예용 칼을 포함한 특정 종류의 칼에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이 QR코드는 신장 지역 위구르인들의 신분증과 곧바로 연결되어 있음을 뜻하게 됩니다. 또한 중국 당국장은 수시로 QR코드 스캔을 통해서 주민의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위험 인물의 소재 추적에 나서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고 합니다. QR코드가 한마디로 신장 위구르인들의 감시 통제를 위한 전방위 도구이자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음을 말해줍니다. 이 매체 관계자는 QR코드가 투르크계 이슬람 교도들을 감시하고 공동체의 언어와 종교와 문화를 포함한 위구르 정체성을 일상생활에서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친중 정권이 중국을 헌모하고 중국에 다가서고 중국과 협조하고 중국과 이해가 일치하면 일치할수록 중국이 하고 있는 인민의 효율적인 통제 기술, 인민의 효율적인 관리 기술을 도입하려고 하는 강한 그런 동기를 갖게 될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대한민국이란 나라도 그런 식으로 흘러갈 것으로 봅니다. 그 전초전이 바로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를 도입한 것이라고 보면은 또 다른 조치가 클럽이라든지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다중시설에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부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든 강한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람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유혹을 느끼게 되고 그런 유혹을 이미 한 발 앞서서 실천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바로 곁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기 때문에 친중 노선을 걷는 한국의 권력자들은 그런 기술을 조기에 이미 현장에서 실험이 끝난 그런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국민들을 관리하거나 통제하거나 활용하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QR코드 전자 출입 명부 작성을 그냥 소홀히 볼 수 없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